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 아닌데 나토를 버린다고 그래? 푸틴을 도와줘? 사실은 미국의 딜레마는 재정적자가 무려 35조 달러라는 추산이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우크라이나의 히토리 광물뿐만이 아니고 러시아의 에너지, 천문학적인 가스, 석유 자원도 관여를 해야 되거든요. 전 세계 에너지망을 컨트롤하자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야망이에요. 지금 협상도 어디 있어요? 사우디에서 하잖아요. 사우디를 잡으면 이란을 고립시킬 수 있어요. 중동에서. 푸틴을 잡으면 시진핑을 견제할 수 있어요. 이게 트럼프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때리는 것 같지만 톱니바퀴처럼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익, 프로핏 이거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뭐 독재자끼리 통한다, 뭐 센 놈끼리 통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피와 구별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치 연대가 없어요. 오로지 내가 계산해서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사업가가 돈 벌 때 돈이 들어올 거예요. 통장에 다달이. 그 통장에 착한 돈, 나쁜 돈, 빨간 돈, 검은 돈 구별하나요? 구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상업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에게 나에게 돈이 되면 젤렌스키든 아니면 뭐 다른 에르도안이든 시진핑이든도 신경 안 써요. 이번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젤렌스키가 유리한 방식이다 그러면 젤렌스키를 지원할 거예요. 푸틴이 종이짝처럼 버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목적인 거지 이게 뭐 푸틴을 원래 좋아해서 둘이 프렌드십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만일에 대한민국이 나한테 돈이 된다 그러면 간섭게 다 빼줄 거고 돈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바적강을 붙잡아도 젤렌스키처럼 취급을 할 거예요. 그럼 트럼프는 왜 저러느냐? 사실은 미국의 딜레마는 지금 쌍둥이 적자,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입니다. 재정 적자가 무려 35조 달러라는 추산이 나와요. 뭐 정확한 건 우리가 모르죠. 찾아보면 이제 떠도는 걸 보면 35조 달러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아마 경이라고 그러죠. 경. 그러면 일반 국가 같으면 벌써 뱅크럽시 파산이에요. 미국은 기축통화를 가지고 달러를 찍어내면서 이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대로 가면 파산이라고. 그러니까 잔인해 보이고 냉혹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업가적인 기질에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그걸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머스크는 그냥 뭐 무차별적인 대량해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돈이 되면 뭐든 그린란드, 히토류, 우크라이나 히토류, 파나마, 운하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된 데는 그 원인은 여러 나라도 있지만 지금 뭐 다 잡잖아요. 친구가 어디 있어요? 이시바 총리가 가서 트럼프 신나게 선물 보따리 했잖아요. 돌아오자마자 등치잖아요. 방위벌레 될걸? 관세 20억 화났죠. TSMC 회장에 가서 1,000억 달러 투자할게. 합쳐 1,600억 달러요? 아주 잘했어. 돌아서니까 어떻게 돼요? 대만이 우리 돈 훔쳐가고 있어. 대한민국 얼마나 잘해줬어요. 캠펀브리에서 100억 달러까지 기지까지 만들어줬는데 관세 4배야? 무슨 4배예요? FTA로 그 무관세인데 서로. 그게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누구랑 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친해도 내일 돈이 된다 그러면은 싹 등 돌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미국의 깊은 고민 어마어마한 재정적자, 무역적자 이게 숨어져 있고 이게 오늘날 트럼프라는 버섯을 자라나게 한 트럼프라는 정치인을 만들어내는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가면은 이제 트럼프 얘기할 때 오로지 에너지 패권에 박혀 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 그 송유관 가스관 그 다음에 그린란드도 히토리도 있지만 사실은 북극 항로 이게 수천 킬로미터를 다 잔축하거든요. 녹고 있어요. 지구온난화의 비극이지만 사실은 경제적으로 자본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면 이 북극 항로의 지배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러시아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이용하려면 러시아 협력이 불가피하죠. 그 다음에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가지려면 러시아의 에너지, 천문학적인 가스, 석유 자원도 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우크라이나의 히토리 광물뿐만이 아니고 러시아하고도 협력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망까지도 관여해서 전 세계 에너지망을 컨트롤할 수 하자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야망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하잖아요. 그 착시예요.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이번 전쟁으로 확보한 지역만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거든요. 여기가 남부의 주로 인구 밀집 지역, 공업 지역이에요. 그럼 여길 뺏으려고 했으니까 마리오폴 같은 대규모 제철시설, 우리 포항제철보다 큰데 여기는 거의 초토화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의 재건 수요가 많겠어요? 아니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재건 수요가 많겠어요? 거기가 훨씬 많죠.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니고 여기 재건 수요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토는 어느 경우든 푸틴하고 화해할 생각이 없거든요. 영토를 안 돌려주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이거 재건할 때 유럽은 들어오기 어렵죠. 누가 들어가겠어요? 미국이 들어가려고 그러겠지. 전쟁 끝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고 에너지도 먹고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랑 손잡으니까
북극 항로, 시베리아 극동 개발, 에너지 개발, 파이프라인, 알래스카. 이 에너지, 전 세계 에너지 패권, 특히 화석 연료의 에너지의 제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관세로 제조업은 리쇼링, 돌아오게 하고. 이게 트럼프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때리는 것 같지만 자기 나름 생각은 있는 거예요. 물론 쉽진 않을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랑 친하잖아요. 사우디 빈살만이 바이든 때는 그 까시끄지 반체제 인사 살해 때문에 밀어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게 안 중요하다니까요. 괜찮아? 일로 와. 지금 협상도 어디 있어요? 사우디에서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협상을. 러브전쟁 협상을 사우디에서 하잖아요. 그럼 사우디를 활용하면 어떤 또 문제가 벌어지냐? 사우디는 이란하고 왼수거든요. 시아파, 순니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사우디와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지금. 그럼 이란이 고립되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잡는 제일 큰 적은 누구냐? 중국. 한 놈만 때린다. 그 다음에 이란이에요. 여기 양보가 없어요. 이 그림이 그 트럼프도 나름 톱니바퀴처럼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사우디를 잡으면 이란을 고립시킬 수 있어요, 중동에서. 자, 트럼프가 푸틴을 잡으면 시진핑을 견제할 수 있어요. 푸틴과 시진핑의 협력 관계를. 그러니까 막 우후죽순 막 그냥 좌우로 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 생각은 있다. 미국이 다시 위대한 미국이 되고 싶은 거예요. 방법이 너무 거칠어서 그렇지. 성공 가능성이 이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자기 나름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뭐 저는 동의 안 해요. 그 관세 정책이라는 건 관세가 성공했으면 매일 쓰면 누구나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바이든은 왜 안 썼어요? 오바마는 왜 안 썼어요? 후폭풍을 극복할 수 있다고 트럼프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관세가 왜 힘드냐면 자, 모든 국제 정치에서는 서로 상호 협력이 가능해요. 외교도 해요. 그런데 국내 정치로 돌아오면 국제 정치 신경 안 써요. 지금 우리 뭐 탄핵 정국에서 우리가 국제 정치 신경 쓸 여를 있어요? 지금 탄핵이냐 아니냐 갖고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관세가 왜 문제냐? 관세를 때리면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 여론이 악화돼요. 그러면 이 관세에 굴복을 하면 그 정권은 실각하게 돼 있어요. 그럼 관세를 때리면 국내 정치적으로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 신임 총리가 어떻게 말해요? 트럼프 성공하는 거 내가 안 봐줄 거야? 전력 수출하는 것까지 끊을 수도 있어? 지금 치명타를 입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도 국내 정치가 움직이잖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지인들 전화해보면 물가가 무섭게 오른다. 무섭게 오른다. 어느 나라든 그래요. 민심이 그런 거예요. 그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그런 적이 있어요. 유권자는 사냥꾼이 오래 기른 사냥개가 밥 안 준다고, 밥 2끼 안 준다고 사냥꾼 손을 무는 게 유권자다.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민심이에요. 근데 그게 뭐 쏙나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뭐 참겠어요? 그러면 이 관세가 올라가면 트럼프의 지지층, 이런 사람들이 이게 치명타를 입거든요. 이미. 실직하고. 인플레 올라가고. 미국은 자동차 기름값 올라가면 끝나요. 그거 없으면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제가 보기엔 불확실하다. 그러나 트럼프가 계산했던 방식에는 다 이유는 있다. 이 방식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국 생각은 이런 거예요. 나토 대서양을 미국이 완전히 버릴 수가 없죠. 첫째, 미국에 뿌리고 역사적으로. 두 번째, EU와 미국이 결별한다? 그럼 양쪽 다 치명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 해외 원정군의 9만 명 정도가 유럽에 있거든요. 제일 많아요. 해외 원정군의 거의 절반. 이 돈이 넘어야 된다고 트럼프는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반은 맞아요. 왜냐하면 나토가 원래 GDP 2%의 국방비를 쓰기로 돼 있는데 냉전이 끝나니까 에이 전쟁 나겠어? 하고 1%밖에 안 썼어요. 방위 산업도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들은 4% 5% 쓰는데 나토는 그렇게 안 쓰니까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라고. 그게 목표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알았어 2% 올릴게. 나토 회원국들이 한 3분의 2가 올리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발 뺀다고 그러니까 마크롱은 제안한 게 3.5%까지 올리겠다고. 올리자. 대한민국이 분단 체제인데 2.5% 쓰거든요. 3.5%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목표가 달성된 거예요. 그런데 유럽은 충격받은 거죠. 미국이 태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이제 태양 노릇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없는 미래를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격받은 거죠. 미국이 해구산인데 그럼 미국이 핵에 빠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러면 나토 중에 회원국이 핵을 가진 나라가 2나라거든요. 영국과 프랑스. 근데 영국은 문제가 있어요. 영국은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핵심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트라이던트 미사일이 미국 거예요. 잠수함은 내 건데 미사일은 미국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미사일 차용하니까 이 해구산을 제공하려면 미국의 허락이 필요해요. 그런데 프랑스는 아니거든. 드골이 LA나 워싱턴이 공격받는 거 감수하고 미국이 파리 지켜줄 거야? 내가 할 거야? 하고 자력을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프랑스가 어떻게 해요? 독일한테 핵무기 줄까?
내가 지켜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좀 달라요. 여기서는 이제 영국은 제약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 틈을 타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거죠. 그럼 만일에 발을 빼면 프랑스는 기하급수적으로 핵탄두를 늘릴 거예요. 지금 천지하게 작죠. 미국이 한 5,000개, 러시아가 한 5,500개, 그 다음에 중국이 한 500개, 영국과 프랑스가 한 300, 400개, 200개에서 한 300개 사이 요즘 지금 치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대략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되면 프랑스가 핵 보유량을 늘리겠죠. 세계 핵 선진국이니까. 여기에 나토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핵무기를 늘려서 나토 회원국에 배치하면 되는 거니까. 권한 자기가 갖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사상 초유로 유럽은 미국이 없는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나 미국이 없는 미래는 오지는 않을 거다. 트럼프가 결별해도 그 다음 정권은 다시 붙을 거다. 왜냐? 양쪽이 떨어지면 양쪽이 치명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라고 하는 현상이 드러난 이유는 미국의 쇠락이에요. 지금도 미국의 세계 GDP의 25%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한때 GDP의 40% 전후까지 갔거든요. 이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옛날 같지 않으니까 미국의 비명이에요. 트럼프는. 내가 옛날 같지 않아. 내가 지금도 세지만 나 따라올 놈 없지만 나 예전 같지 않으니까 좀 같이 가자. 어깨 걸고. 이거 바이든이었어요. 민주주의 가치연대, 민주주의 세계 정상회의. 화장하고 예쁘게 이제 점잖게 우리 힘 좀 나눴어야지 이거였어요. 사실은. 트럼프는요. 아니야. 돈 내놔. 나 진짜 힘들어. 니들이 이제 니들 돈 쓰고 좀 내놔. 그동안 쓴 거. 요 방식이죠. 사실은 뿌리로 들어가면 예전 같지 않은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지고 있다. 선셋. 석양이에요. 사실은. 왜냐? 저러면 안 되거든요. 다들 놀랬잖아요. 미국이 저래? 젤렌스키 저렇게 회초리를 때려? 나토를 버린다고 그래? 푸틴을 도와줘?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 아닌데? 그걸 또 그런 트럼프를 찍어? 이 배경은 뭐죠? 팍스 아메리칸 시대가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팍스 아메리칸한 영향은 남아있지만 이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트럼프 관세 방식, PR을 구별해야 되는 거래 중심적 동맹관, 이거는 절대로 막아가 안 된다. 자, 보세요. 관세를 때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면 그러면 관세 없으니까 들어올 거 아니야? 이거거든요. 근데 미국 1인당 GDP가 8만 불이 넘거든요. 인건비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보조금 줄 테니까 오란 말이야. 근데 보조금 안 준대잖아요. 그 다음 미국에 있는 불법 노동자들 내쫓겠대요. 불법 노동자들이 미국의 저임의 풀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 내쫓으면 어떻게 돼요? 인건비 올라가잖아요. 이게 도움이 됩니까? 미국 경제 인플레이션 잡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사회 안에서도 반외국인 정서가 있거든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선을 타는 선원들의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고 농촌에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들이거든요. 자, 이분들이 다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우리 일자리 뺏어갔다. 그럼 자기들이 취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취직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럼 식당에 밥값 2배, 3배 감수하고 외국인 다 내보내면 돼요. 경제가 그런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냉철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거친 거죠. 냉철하긴 한데 방식이 너무 거칠죠. 그러니까 냉철하다는 건 뭐냐면은 오로지 하나의 목표, 머니톡스, 돈만 버는데 그렇게 돈이 벌리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시대의 제국들은 도덕적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수천 년간 아시아의 지배 세력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유교, 한자 문화라고 하는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시대 선비들이 아니 참 창피한 얘기지만 명나라, 청나라 왕 죽으면 상복 입고 곡했잖아요. 우리나라 왕도 상복을 입었어요. 지금 보면 사대주의죠. 그러나 그 당시를 보면 중국은 매력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제국이거든요. 근데 제국이 몰락할 땐 그게 타락해요.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몽고 제국, 그 다음에 청나라 말기 모두 도덕적 그 지배력이 쇠퇴하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럼 절대로 제국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많은 시절 저도 젊을 때 사람들이 저는 뭐 소련을 유학 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유학 갔거든요. 왜냐 미국이 매력적이거든요. 중국은 왜 안 됩니까? 중국은 그 소프트 파워가 없잖아요. 지금 민주주의 인권 얘기하면 뭐라고 말해요? 그러지 마. 우리는 우리끼리 있어. 뭔지 알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야. 간섭하지 마. 아니 자기들만의 특색을 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 보편적인 가치를 확산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경제력이 있든 없든 보편적인 소프트파워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뭘 데리고 나와요? 맨날 삼국지 팔아먹죠. 그 다음에 공자학원 만들었죠. 공자는 이 시대에도 유효하지만 그러나 공자가 이 시대의 소프트파워가 될 수는 없어요. 세상은 변했어요. 그게 아주 궁핍한 중국의 공자학원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걸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소프트파워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가 없으면, 도덕적 헤게모니가 없으면 그거는 제국이 될 수가 없다. 헤게모니의 개념이 뭐냐면요, 무력이 아니고 상대방으로부터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 힘이 헤게모니예요. 안토니오 그람시가 처음으로 만든 거거든요. 자본주의가 왜 존속하는가? 노동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자본주의에 순응하는, 자본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교육을 그람시가 하고 있더라. 이 그람시에게 이태리 그 좌파 공산당 당수였는데 무솔리니가 죽였죠.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헤게모니라는 건 이것만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근데 그 도덕적 지금 헤게모니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깨부시고 있잖아요. 나 그런 거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모든 데에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보면 반란을 일으킬 때도 꼭 명분을 만들잖아요. 어디 가서 이상한 뭐 사돈의 팔촌까지라도 왕족을 데리고 오잖아요. 일본이 만주 전쟁을 일으킬 때도 조작하잖아요, 사건을. 명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방식은 제 개인적 판단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미국의 제국의 지위에 더 상처를 입힐 거다.